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5 프로 실사용 한 달 차 롱텀 분석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1차 출시국에서 샀기 때문에 실사용한 지 벌써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오랫동안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살펴보기 전에 11월 에어팟 프로2 2명 구독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가장 먼저 외관부터 보면 저는 가장 인기가 많은 내추럴 티타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변 반응을 보니 시멘트 색깔 같아부터 시작해서 이게 티타늄 컬러인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반응과 호불호가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얼핏 보면 알루미늄 아니냐 싶은데 맥북 컬러와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또 다른 느낌이 들죠. 완전 그레이에 가깝다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저도 막 그렇게 끌리는 컬러가 아니긴 한데 계속 쓰다 보니 적응되는 느낌?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같이 투명 케이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투명 케이스 핏은 개인적으로 내추럴보다는 화이트가 좀 더 깔끔하게 보이는 느낌? 그 외에도 뭐 기스가 잘 안 난다 해야 하나? 제가 최근에 아스팔트에 떨어뜨려서 찍힘이 좀 생겼는데 기스는 거의 없고 찍힘만 생기는 느낌? 스테인리스는 기스랑 찍힘이 둘 다 생기는데 이건 좀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건 내추럴 티타늄 한정인 것 같고 블루라든지 블랙의 경우 코팅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더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만족스러운 점은 티타늄으로 바뀌었다 보니 무게가 무려 20g 정도 줄어들었는데 15 프로를 쓸 때 한 번도 무겁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특히나 투명 케이스를 끼고 써도 프로맥스랑 비슷한 무게이기도 하고 체감상 일반형 아이폰을 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립감도 아시다시피 엣지 쪽에 곡률이 들어가면서 모서리 감각이 덜 느껴지고 가벼워지고 그립감이 더 좋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디스플레이도 확인해보면 얼핏 보면 전작이랑 똑같네 싶은데 베젤이 좀 더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냥 14 프로를 쓰다가 15 프로를 쓰면 얇아졌나 싶은데 반대로 15 프로를 쓰다가 다시 구형 모델을 보면 확실히 얇아졌구나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얇아진 건 아니지만 아이폰 15 프로 베젤 두께가 1.55mm, 이전 모델들이 2.17mm로 전작보다 30% 정도 줄어들면서 체감상 갤럭시 S23급으로 얇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외에는 전작과 스펙상 모두 똑같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화면 밝기 모두 다 피크 밝기 최대 2000니트로 비슷해 보이긴 해요. 사실 디스플레이도 요즘 야외 시인성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실사용 시 이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C타입도 보면 거의 EU 덕분이라 해야 되나? 꿋꿋하게 라이트닝을 넣었다가 이번에 C타입을 드디어 탑재를 했죠. 그런데 막상 써보면 대다수 사용자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라이트닝 충전으로 한 걸 C타입으로 바뀌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저처럼 테크충이라든지 상업용으로 가면 매우 큰 변화라 생각이 되는 게 아이폰 프로 모델은 참고로 15 프로부터 프로레스 촬영을 지원하죠. 그런데 14 프로까지는 사실상 이게 장식용인 게 프로레스 촬영 시 보통 용량이 일반 영상보다 최소 15배 가까이 뻥튀기가 되기에 용량도 클 뿐더러 유선으로 옮기면 아주 느린 라이트닝 속도에 두 번 놀라게 되는데 15 프로부터 C타입 USB 3.2로 넘어오면서 프로레스 촬영이 드디어 쓸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일반인들도 이렇게 허브만 있으면 4K 60프레임 프로레스 촬영 후 유선으로 빠르게 옮길 수 있고 상업용 툴 혹은 새로 나온 로그 촬영을 아이폰으로도 문제없이 촬영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활용성이 커졌다. 이뿐만 아니라 C타입을 통해 에어팟 충전도 가능해졌고 C타입을 통한 젠더 허브라며 활용성이 무궁무진해졌다 보니 테크충이라면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성능도 보면 세계 최초 TSMC 3나노 공정 A17 프로 칩셋을 탑재했는데 왜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3나노 공정을 탑재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 막 드라마틱하게 성능이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긱벤치 6 공식 자료를 살펴보면 전작 아이폰 14 프로보다 10% 이하 정도 미미하게 오른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GPU도 3D마크 익스트림 테스트로 확인을 해보면 최고점 4200점대, 최저 2600점대, 안정성은 60%대로 게임 성능이 매우 좋아 보이는데 특히 아이폰 15 프로 유저만 플레이할 수 있는 레지던트 이블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서 성능 면에서는 확실합니다. 카메라도 보면 저처럼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15 프로 특히 매우 만족스러운 게 기본 촬영이 24메가픽셀로 촬영하면서 사진 디테일이 좀
더 좋아졌고 특히 DSLR 화각을 뷰파인더에서 지원하면서 28mm 1.2배 줌, 35mm 1.5배 줌을 빠르게 지원하는데 이게 디지털 줌이긴 해도 디테일한 줌을 터치 한 번으로 제어가 가능하니까 전작까지는 슬라이드 형태로 줌을 지원을 했다면 15%부터는 슬라이드 줌을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디테일도 나름 봐줄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주간 사진 이런 거는 아무렇게나 찍어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14%와 있어서 사용성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야간 사진도 보면 솔직히 메인 품질은 이제 이상하게 나오는 게 더 힘들죠. 그런데 이게 아이폰이 렌즈 크기가 커졌다 보니 한 번 찍으면 손에 유분이 묻어서 빛 번짐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건 찍기 전에 꼭 렌즈를 닫고 찍어야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메인이랑 망원은 아주 잘 나오긴 한데 초광각도 특히나 매우 좋아진 게 디테일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이 정도면 모든 렌즈가 밤낮 할 거 없이 거의 완벽한 느낌이 듭니다. 동영상도 볼 때 참 충격적인 게 이번 10월 애플 이벤트를 보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촬영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아이폰은 상업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한 것 같고 유튜브 촬영용으로 쓴다면 부족함 없이 웬만하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도 샘플 촬영을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랑 비교해봐도 거의 뭐 주간에서는 비슷하게 보여줍니다. 아무튼 유튜브용으로도 최고라 볼 수 있고 이번에 프로레스 기능 중에 상업용에서 쓰는 로그 촬영도 이번에 새로 나왔죠. 재미삼아 촬영을 해봤는데 10초 촬영에 거진 1기가 용량이라서 용량 폭탄이긴 하지만 이렇게 럿을 조정하면 영화 같은 색감 연출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프로레스를 통해서만 촬영을 해야 한다는 건 조금 아쉬운 요소이긴 해요. 배터리도 보면 개인적으로 배터리는 딱 하루 정도 쓰기 좋은 느낌? SNS나 웹서핑, 인터넷 주로 하는 패턴으로 쓰면 LTE 사용 기준 7시간 내외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여행 다니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쓰는데 저는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C타입 충전으로 바뀌면서 충전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줄 알았는데 출력은 25W로 완충에 대략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전작과 비슷한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와, 그런데 갤럭시는 25W를 넣으면 느리다고 욕먹는 수준인데 애플은 참 25W라 해도 딱히 문제라든지 불편하다, 별로다 하는 평가가 없는 만큼 C타입 탑재만으로도 이번에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네요. 마지막 내장 스피커도 보면 스피커는 솔직히 전작과 막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고 똑같이 들립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고음이 살짝 부족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즘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뭐 들어줄 만한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아이폰 15 프로 실사용 한 달 분석 리뷰를 해봤는데 지금 15 프로 평가를 보면 한국은 그냥 뭐 새 폰 나왔네 라는 느낌이지만 미국은 소비자 평가가 생각보다 많이 낮긴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원래 뭐 큰 폰을 좋아하긴 한데 아무튼 가성비로 따지면 솔직히 15 프로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이 조금 더 가성비가 좋고 끌리긴 한데 이제 프로라는 네이밍 때문인지 뭔가 모르게 비싸도 15 프로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써보면 와 엄청 좋다, 드라마틱하게 좋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디자인이라든지 외관, 소재들이 아이폰 12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새 폰 샀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4 프로를 쓰다가 15 프로를 쓰면 가볍고 소재만 바뀌었네 라는 느낌이지만 120Hz가 없는 아이폰 12 시리즈 이하 유저라면 충분히 구매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